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좀 해봤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레벨 블루프린터도 깨끗하게 다 지우고 클래스 블루프린터도 만들어져 있던 거 지우고 해서 블루프린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건 플레이를 했을 때 캐릭터가 스타트를 하겠죠. 제일 처음에 딱 보이는 정면에 웰컴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캐릭터가, 주인공이, 플레이어가 딱 출발하면 웰컴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스타트라는 메시지를 보여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먼저 글자를 가져와야 된다. 글자는 우리 액터에서 텍스트 검색하시면 텍스트 렌더라고 있죠. 가지고 오시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오시고 180도 돌리겠습니다. 글자는 웰컴 크기 좀 키우고 색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이것도 뭐 이런 거 화살표 하나 넣어줄까? Shift 엔터 치면 줄 내려가죠. 가운데 정렬 해야 되겠네. 센터 정렬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높이. 저 W가 왜 들어있지? 이 정도 높이 됐고요. 조금만 더 크게 할까? 됐죠? 자, 이제 이 글자가 우리 캐릭터가 출발을 하면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리거 박스를 하나 두고 우리가 많이 해봤던 비긴 오버랩이 아니라 엔드 오버랩. 오버랩이 끝이 나면 글자가 사라지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액터에서 검색하던 거 지우시고 박스 트리거 박스 하나 들고 와서 스타트가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나 하십니다. 너무 작게 말고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리거 박스가 엔드 오버랩이 된다면 이 글자를 사라지게 만들면 될 것이다. 그래서 블루프린트에 가서 레벨 블루프린트 열어서 뭐가 이 트리거 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트리거 박스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리거 박스에 대한 콜리전에 비긴 오버랩 아니죠? 엔드 오버랩.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반대입니다. 항상 비긴 오버랩 많이 썼었다 맞죠? 여기서는 엔드 오버랩. 엔드 오버랩이 되면 뭐 해라고?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요 웰컴이라는 이 글자를 안 보이게 만들어라. 안 되죠. 안 보이게 해라. 그래서 글자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텍스트 렌더 액터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면 월드 아웃라인에서 선택된 이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끌고 오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보면 블루프린트에서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된 게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실행하시면 저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됐죠? 이 오브젝트에 뭐를 비지블을 렌더링의 비지블을 가지고 껐다 켰다 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지블 뿐만이 아니라 뭐 스케일러 제로를 만든다든지 뭐 글자의 스케일을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을 하얗게 하면 보이겠다 맞죠? 색깔은 아니고 뭐 위치를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렌더링의 비지블을 가지고 하면 편하게 얘를 안 보이게 만들 수 있겠다. 예, 렌더링의 비지블을 꺼버리면 안 보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이 오브젝트를 날려버려도 되죠. 디스트로이를 시켜서 날려버려도 문제가 있겠나? 날려버려도 안 보이긴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비지블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텍스트 렌더 부분에서 노드를 하나 뽑으셔서 비지빌리티 설정해야 되니까 set visibility입니다. 맞죠? 이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설정하는 펑션 가지고 왔다. 얘는 언제 동작하는데 트리거 박스가 엔드 오버랩이 됐을 때 동작을 해라. 그리고 엔드 오버랩이 됐을 때 비지빌리티를 끄는 거죠. 여기 끄는 겁니다. 이건 켜지는 거, 끄는 거.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글자가 보이지만 출발하면 글자가 사라진다. 됐죠? 비긴 오버랩은 안 만들었으니까 글자가 한번 사라지고 나면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웰컴 웰컴 글자 보이기 그 다음에 뭐 엔드 오버랩이 되면서 메시지를 뿌려줘도 되겠죠. 스타트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스트링 해서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이 글자 타이핑이 잘 안 되는 거. 오타가 자꾸 나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줘도 될 것이다. 웰컴 돼 있고 딱 출발하면 왼쪽 상단에 시작합니다. 아니면 엔드 오브 랩이 되면 스타트가 딱 나타나도 되겠다. 맞죠? 스타트 글자 하나 만듭시다. 텍스트 렌더 하나 가지고 오고 이 글자는 스타트 색깔은 빨간색 할게요. 센터 정렬 크기는 한 50 됐죠? 딱 이 자리에 나타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카피 하나 해서 입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90도 돌려주고. 됐죠? 플레이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는 이쪽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안으로 더 넣어도 되겠네. 됐죠? 오케이. 웰컴이 사라질 때 스타트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 오버랩이 될 때 스타트가 나타나게끔. 그래서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글자 이름을 조금 바꿀까요? 트리거 박스 웰컴 트리거 박스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는 웰컴 텍스트죠. 웰컴 뭐야? 웰컴. 그 다음에 요 텍스트는 스타트죠. 스타트 1번. 얘는 스타트 2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레벨 블루프린터로 가서 스타트 1번, 스타트 2번 글자 들고 들어오시고, 엔드 오버랩이 되면 이 글자를 보여줘야 된다,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지빌리티. 요 카피해 오셔도 됩니다. 요 카피해 오셔도 돼요. set visibility 가지고 오셔서 엔드 오버랩이 될 때 스타트 글자를 보여줄 것이다. 됐죠? 스타트 2도 같이 보여줄 거니까 얘도 여기에 물려놓으면, 얘도 요거 카피 하나 시킬게요. 같이 물려놓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보이고 있다가 글자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 두 개는 비지블을 꺼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안 보이고 있다가 웰컴이 사라질 때 스타트가 보이게끔 만들면 되는데, 이 방법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맞죠? 배치할 때부터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치할 때는 그대로 놔둬놨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우리 게임을 실행할 때 숨겨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요 놈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위로 하나 카피 하나 시키고, 게임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이벤트 begin play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begin play 이벤트. 얘는 우리 콘텐츠가 실행이 될 때 최초의 이벤트를 한번 딱 발생시켜주는 애다. 그때 비지블을 끄게 해주면 될 것이다. 됐죠?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플레이하면, 배치할 때도 잘 보이지만 이제 게임이 실행되면 스타트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웰컴만 보이고 스타트는 사라졌어요. 내 움직이면 트리거 박스를 탈출하게 되니까 웰컴이 사라지면서 스타트가 보이게 될 것이다.
됐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트랩 만들었었죠. 트랩은 클래스 블루프린터로 클래스 블루프린터로 하나 만들자. 액터로 트랩 디포트 루트에 여기 루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게임 실행하면 안 보이는 애예요. 루트에 컴포넌트를 추가하는데 큐브는 필요 없겠죠. 큐브는 필요 없고 충돌 체크만 할 수 있는 우리 박스 트리거 같은 게 여기 클래스 블루프린트 아래서는 콜리전이라는 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박스 콜리전 가지고 오시고 얘가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콜리전만 이렇게 있습니다. 컨텐츠 밑에 블루프린트 밑에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크기를 좀 납작하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만든 게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됐죠? 밟으면 터지게 만들 거니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울게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긴 오버랩이 된다면 터지는 파티클을 보여줄 거라 그랬어요. 파티클 부르는 게 스폰 한 에미터 at location 저 위치에다가 에미터를 스폰 시킬 건데 에미터는 누군데 선택해야 되겠죠. 누구 걸 보여줄 거냐. 익스플로전 보여줄 거다 해주시고 위치는 어디에다가 할 건데 내가 만든 위치에다가 할 거니까 위치를 가지고 와라. get 누구의 액터의 어디 location get actor location 라면 위치를 구해와서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를 바꾸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 위치를 구해서 가지고 온다. 사운드까지 바로 넣을게요. play sound at location. 사운드는 마찬가지로 익스플로전 01번 플레이 하면 되고 사운드가 플레이 될 위치 마찬가지 로케이션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작다 맞죠? 스케일을 키우자. 2에 2에 얼마지? 2.5 했나? 3 2에 2에 3 오케이. 지나갈 때마다 터진다 맞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야 된다 맞죠? 도어 이름 바꿔놨습니다. 도어하고 도어 프레임 개층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어만 열면 손잡이도 같이 딸려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의 위치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X축으로 내가 이렇게 열 거니까 X축이 90에서부터
230까지 열리게 만들 거다. 기억해 두고. 열려면 센서 달아야 되니까 트리거 박스 트리거 사용하면 될 것이다. 크기를 적당하게 조금 크게 만들어서 됐죠? 이 박스 트리거를 건드리면 즉 비긴 오버랩 되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달라 라고 할 거니까 박스 트리거 선택하신 상태에서 레벨 블루프린트 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리거 박스에 대한 이벤트 추가 열어서 콜리전 열어서 비긴 오버랩 되면 음, 트리거 박스 이름 좀 바꿀까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이름을 좀 바꿔서 쓰는 게 좋아요. 도어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는 거는 좌표가 쭈르르륵 올라가야 된댔어요. 90부터 230까지 순차적으로 값을 쭉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동안 한 1.1초에서 1.5초 정도, 1초에서 2초 정도 동안 90에서 230까지 균일하게 숫자가 주르륵 늘어나야 돼. 그렇게 해주는 거는 타임라인이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검색해서 타임라인 검색하시면 add timeline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타임라인 추가 한글로 되어 있죠. 클릭 시고요. 이 타임라인 이름을 도어로 바꿀게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굳이 이름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긴 오버랩이 될 때 타임라인을 플레이 할 거고요. 타임라인에 값을 설정해 줘야 되니까 타임라인을 더블 클릭 하시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X축 좌표가 요 슬라이딩 도어의 X축 좌표가 90에서 230까지 늘어날 거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얘는 움직일 거니까 무브업을 체크돼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스태틱 돼 있으면 안 되고 무브업을 90에서 230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벡터 트랙 추가할게요. X축이 지금 필요하니까 Y축하고 Z축을 좀 꺼놓을게요. X축에 키 추가하는 건 Shift 키를 누르고 요 선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키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1.5초 정도 되는 요 시점에 가서 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건 시간이 0 값이 아까 90이었습니다. X축이 두 번째 건 1.5에 값이 230이었어요. 둘 다 키가 안 보이죠. 세로에 맞춤 클릭하셔서 휠 돌리면 줌아웃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5초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1.5초까지만 쓸 거니까 길이를 1.5 라고 하든지 또는 마지막 키플랩 요거 있죠. 요거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5초가 돼 있을 때 값이 바뀌었네. 5초가 되어 있을 때 마지막 키 플레임 체크해 버리면 마지막 키가 있는 여기까지만 쓰고 요 뒤로는 안 쓰는 거예요. 활성 구간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체크해 주셔도 되고 길이를 활성 구간을 내 거에 딱 맞게끔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뭐 둘 다 해 놓으셔도 되고 큰 파일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얘 이상하게 움직이죠. 안 움직이네. 그렇지. 당연히 안 움직이지. 미안해요. 내가 성격이 너무 급했어.
타임라인만 만들었지. 저 도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해준 건 아니잖아, 맞죠? 타임라인에 좌표만 들렸지. 그래서 저 도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요 도어 요겁니다. 도어 선택하시고 도어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하나 들고 들어오시고 요 놈의 위치 값을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set 벡터 위치 로케이션 설정해야 되니까 set수를 검색하는 겁니다. 미리 돼 있던 오브젝트의 어떠한 위치 값이나 설정 값을 가지고 와야 될 때는 get으로 시작하면 되고 이거 설정해야 되니까 set으로 시작해서 벡터의 위치 로케이션 이 설정을 누가 한다고? 타임라인에 할 거고요. 값은 누가 한다고? 타임라인에 만들어져 있는 트랙 가지고 값을 만들어 갈 거예요. 시작을 하면 앞에 가면 문이 열리는데 저 앞에 가서 열려버린다 맞죠? 왜 그렇다 그랬지? 이거 왜 그렇다 그랬지? 타임라인 만들 때 x 값만 지금 놓고 y 값이라든지 z 값은 그대로 0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질적으로 y 값과 z 값도 넣어줘야 된다. 이 문에 대해서 y는 248을 가지고 있고 z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y축과 z축으로는 움직이지는 않지만 요 위치 값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에 이 위치 값을 넣어줘야 된다. 248과 110. 그래서 y축 값은 키 하나 만들어서 요 키 값을 0,248이라고 주고 Z축 키 하나 만들어서 Z축은 0,10이라고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를 만들어 줘야 정상적으로 이 위치에서 X축으로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잘 열렸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닫혀야 되니까 닫히는가 봅시다. 닫히는 건 타임라인을 똑같이 만드는데 요 위치값만 바꿔서 만들면 되겠죠. 타임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래프를 바꿔서 하면 되겠다. 언제? 이 트리거 박스를 벗어날 때, 엔드 오버랩이 됐을 때. 자, 트리거 박스, 도어에 대한 트리거 박스 선택하시고 레벨 블루프린트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드 오버랩이 될 때 이 타임라인을 똑같이 하나 만드는데 X축의 값만 230에서 90으로 움직이게 하면 될 것이다. 인데 타임라인의 기능 중에 하나가 거꾸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 오브랩이 된다면 타임라인을 거꾸로 돌리게끔 만들어주면 그래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어도 되고 리버스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써도 되고 플레이를 해서 보면 열리고 닫히고 됐죠? 열리고 닫히고 닫히는 게 좀 빨라. 쑥 닫혀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열리는 게 한 1.5초 되니까 닫히는 건 엔드 오버랩이 되면 대략 한 2초 정도 있다가 닫히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뭘 쓴다고? 엔드 오버랩이 되면 시간 지연을 시킬 겁니다. 딜레이라는 걸 활용해서 딜레이 시간은 2초 정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엔드 오버랩이 돼도
딜레이가 2초 정도 실행 노드를 잡고 있으니까 비긴 오버랩 열리고 엔드 오버랩이 돼도 2초 있다가 닫히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갔다가 바로 빠져도 항상 열렸다가 닫히게 된다. 열리는 게 1.5초니까 2초 정도 여유를 줬으니까 엔드 오버랩이 돼도 2초 있다가 닫히게 되죠. 끝. 됐죠? 그게 뭐라고? 슬라이딩 도어. 됐죠? 얘는 스타트 글자 안 보이게 하기. 됐고. 요거는 스타트 글자 보이게 하기. 됐죠? 굿.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불 켜는 거 하나 있었다 맞죠? 불 켜는 것까지 복습 마치고 잠시 컨트롤 갑시다. 자,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가까이 갔을 때 불이 들어오게 만들 거다. 멀리 가면 불이 꺼지게 만들 거다. 슬라이딩 도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트리거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트리거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트리거 박스 안에 비긴 오버랩이 된다면 불을 요 등을 요 라이트를 스타트 되게 만들자. 요 라이트도 비지블을 활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리 라이팅 빌드, 렌더링을 하는 라이팅 빌드를 안 쓰기 위해서 무브블로 바꿔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드리거 박스 선택하시고 드리거 박스 얘는 라이트죠. 스팟 라이트라고 이름 바꿀게요. 레벨 블루프린트 열어서 저게 비긴 오버랩이 된다면 누구를 이 스팟 라이트를 들고 들어오시고 이 스팟 라이트의 비지빌리티를 set visibility 스팟 라이트입니다. 실행해라 라고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시작할 때 끄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컨트롤 C 비기 플레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이때 꺼줘야 될 것이다. 얘는 누구죠? 탁자 위 라이트 끄기. 얘는 누구죠? 얘는 탁자 위 라이트 켜기. 이렇게 하면 라이트 켜지고 끄지는 건 안 만들었구나. 멀리 가면 끄지고 멀리 가면 끄지는 거는 이제 뭐 잘할 수 있겠죠. 이 트리거 박스를 벗어나면 엔드 오버랩이 되면
비집을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이고. 그래서 트리거 박스가 엔드 오브 랩이 됐다면 카피 시켜 놓은 거 이거. 요거는 필요 없죠. 여기서 나오면 되니까. 비집을 깔아. 근데 꺼질 때도 딜레이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딜레이 하나 넣어서 이것도 한 2초 줄까요? 넣어서 실행하면 이거 실행할 때도 계속 여기 오기 힘들죠. 켜지고 빠지면 2초 있다가 꺼지고 됐죠? 요것도 여기 계속 오기 힘드니까 실행할 때 보시면 플레이 옵션에 보시면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옵션이 있어요. 디폴트 플레이어 스타트에서 실행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포지션 디폴트로 우리 플레이어 스타트 있는 거기서 실행하는 거고, 요걸로 옵션을 바꿔주시면 지금 현재 있는 요 위치,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위치에서 그냥 플레이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안 그러면 계속 저기 처음 시작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맵이 크면 클수록 계속 오는 게 힘들어지잖아. 물론 처음부터 테스트를 해봐야 될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만드는 것들을 테스트 해볼 때는 처음 이 자리까지 계속 오기가 힘드니까 이 옵션을 쓰시면 편합니다. 자, 잠시 끊었다가 오늘은 라이트를 스위치를 달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